반갑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 회계사입니다.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고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서 재무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무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재무관리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무관리는 한마디로 좀 얘기하면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재무관리에서 많이 포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결국은 공인회계사가 되냐 안 되냐는 결국은 재무관리, 회계감사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정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세무사는 재무관리라는 과목이 없고 회계감사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공인회계사 시험에만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잘 넘겨야지만 공인회계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어렵다라는 것 조금은 인지를 좀 하세요. 왜 어려우냐면 수학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서 그래요. 수포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원가관리회계도 수학적인 개념이 좀 있어요. 수학과 약간 비슷한데 재무관리는 그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지금 입문반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학이 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세대잖아요. 그쵸? 수능 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보면 수능 기준 3등급 3등급 정도 받았다. 그러면은 입문 강의를 굳이 안 듣고 기본 강의를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4에서 5등급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학적인 기초가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입문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학적인 개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개념은 확률과 통계, 미분, 그냥 간략한 미분, 그 다음에 지수법칙, 로그법칙 이런 것들이 있죠. 기억나세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입문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3등급 이상이면은 까먹고 있더라도 막상 문제를 풀면 기억이 나요. 근데 4에서 5등급 정도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요. 6등급, 7등급이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6등급, 7등급을 맞았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그 정도의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공인회계사 시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분들은 그래도 내가 공인회계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별도로 수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6등급, 7등급을 받으신 분들,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중고등학교 수학의 기초 개념만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느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지수법칙, 로그법칙 이런 거 설명드리거든요. 어디서 많이 본 게 나와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익숙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 정도 보시고, 재무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은 커리큘럼 다 설명드린 다음에 별도로 입문반 오리엔테이션 할 거예요. 지금은 커리큘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입문반인데 이 입문반에서 하는 내용은 그냥 기초입니다. 재무관리 기초.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좀 필요해 라는 기초를 배우는데, 사실 이 재무관리 기초는 기본반 스텝 1에서도 다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초를 다지고 스텝 1을 들으면은 2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학적 지식을 여기서 배우는데, 재무관리에 한해서 내가 배워야 될 수학적 지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재무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수학적 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거를 입문반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입문반을 듣고 기본반을 듣는데 사실은 입문반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반이 필수예요. 필수. 자, 그런데 기본반은요, 제가 스텝 1과 스텝 2로 나눠놨습니다. 스텝 1에는 주요 개념 있죠? 주요 개념을 설명드려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도별 모의고사를, 진도 테스트죠? 진도 테스트를 매일 봅니다.
매일 아침에 진도 테스트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날 배웠던 거를 다음날 아침 와가지고 테스트를 보는 거죠. 뭐 답안지를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실력 테스트를 별도로 혼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가 있어요. 모의고사를 한 3회 정도 볼 예정입니다. 스텝 1에서 이렇게 다루고요. 요게 한 17에서 18회 정도 될 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뭐 80시간? 18 곱하기 4 72시간 정도. 72시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걸 다 듣고, 그래서 강좌도요, 스텝 1만 듣고 스텝 2는 안 들어도 되거든요. 요게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스텝 2는 안 들어도 돼요. 스텝 2는 그럼 뭐 하냐? 스텝 1에 대한 개념을 빠르게 복습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거예요. 2회도 하는 효과예요. 2회도 하는 효과고, 그 다음에 어렵거나 지엽적인 주제 있죠. 지엽적인 주제를 좀 다룹니다. 지엽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다루고, 그냥 빈도가 높은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개념들은 여기 있는 주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빈도가 낮거나 아직 출제되지 않은 개념들 있죠. 하지만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엽적인 내용들은 다 여기서 배우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봅니다. 고사 1회 정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반이 마무리가 되고요. 이 기본반이요.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심화반 많이 들어가셨죠. 심화반은 4과목만 존재를 합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세무회계, 재무관리. 4가지 공통점은 뭐예요? 1차에도 있고 2차에도 있는 과목이에요. 그 2차에 있는 과목들을 미리 내가 1차를 보기 전에 접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름방학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정도에 2차 과목을 미리 선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2차 기출 있죠. 2차 기출 문제 약 80%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리고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개념도 설명하는 거예요. 이때 스텝 1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이때도 설명을 드려요. 드리지만 2차 기출도 푸는 거예요. 2차 기출은 주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보죠. 진도별 모의고사를 2에서 3회. 선생님 왜 2에서 3회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3회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흐리멍텅하다 그러면 2회 정도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객관시박은 1차 대비죠. 요거는 1차 대비입니다. 객관식 대비는 어떻게 하냐면 1차 기출 있죠. 1차 기출 문제 100% 풉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출문제는 한 11개년, 12개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10개년, 11개년 정도. 요것도 마찬가지. 기출문제 80%라는 게 전 기출문제 80% 푸는 게 아니라 10개년, 11개년 정도의 80%를 푼다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10개년, 11개년, 뭐 12개년 많게는 거기에 100%를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된 개념 정리하고. 관련 개념 설명을 하니까 사실은 객관식반, 심화반, 객관식반까지 다 듣게 되면은 만약 스텝 1, 2 들었다. 그러면 개념 설명 1번, 2번, 3번, 4번 듣는 거예요. 4회 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음에 진도별 모의고사 보죠. 가장 적정한 수준이 제가 강의를 보니까 3회 정도가 걱정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면 바로 시험 보시면 됩니다. 1차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무관리가 1차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특강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특강은 모의고사 특강에 있어요. 기출 모의고사가 아니라 제가 순수 만든 모의고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6회 정도, 5에서 6회 정도 될 것 같아요. 6회 정도.
객관식반이 끝나고 종합반이 끝나는 거예요. 객관식 종합반이 끝나면 1월 초가 되거든요. 12월 말쯤이나 1월 초가 돼요. 제가 지금 모의고사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매주. 객관식 종합반이 끝난 다음에 매주 시험 보기 직전까지 매주 재무관리한에서 모의고사를 보고 16문제 나오거든요. 실제 시험과 똑같이 보고 강평을 해요. 보고 강평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쪽집게라면 쪽집게일 수 있는데 사실 쪽집게가 그게 뭐 이게 사실 좀 그렇죠. 이게 좋아하지는 않는 단어인데 어쨌든 그런 걸 한다. 보시면 되고 이 반나절 특강이라는 것은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안에 재무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마무리하는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시간짜리예요. 이때는 일부 기출문제, 그 다음에 주요 개념 설명드리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게 1차예요. 선생님 너무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실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기본반 듣고 다 됐어. 그 다음에 나 객관식 대비를 할 거야. 문제집만 사서 풀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박을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싶으면은 객관식 책을 사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돼요.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강의를 듣는 사람은 아직 개념 정리가 덜 됐거나 문제풀이 스킬을 좀 더 익히고 싶은 사람은 그냥 선택적으로 듣는 겁니다. 사실은 요게 메인이고 나머지는 다 선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이고 나머지는 다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들을 필요는 절대 없다. 혼자 공부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공인회계사 시험이 양이 많다 보니까 강사가 찝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개념들을. 그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혼자 공부하는 사람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지, 어느 정도 개념이 쌓이게 되면 혼자 공부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문제 풀어보고 혼자만의 스킬을 습득하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1차를 합격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2차 동차반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차반을 안 들어도 돼요. 여기 있는 연습서가 있거든요. 시중의 연습서. 그 연습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셔도 되는데 그게 혼자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동차반을 듣는 겁니다. 자, 스텝 1이 있고 스텝 2가 있어요. 동차반도요. 스텝 1은요. 심화반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심화반에서 2차 기출문제 80% 풀죠. 근데 여기서는 한 90% 정도 푼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는 거예요. 심화반을 안 들은 사람은 스텝 1으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서 플러스 알파 추가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진도별 모의고사 약 2회 정도에서 3회 정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스텝 2가 있죠. 여기 있는 심화반과 유사한다는 것을 기출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중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지엽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혹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개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도 지엽적인 주제죠. 주제 다루고 그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를 (1회) 정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스텝 1만 듣고도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유예반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떨어졌을 때, 재무관리에 한해서 떨어졌을 때 듣는 반이에요. 이거는 그냥 저랑 가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붙여요. 이거 재무관리 떨어지면 다시 1차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쪼달리고 여러분도 쪼달리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격이 약간 좀 집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 안 하냐 끝까지 감시하는 반이라고 보면 돼요. 감시반이에요. 감시반. 전범입니다.
모든 주제, 원서에 있는 주제, 그 다음에 되게 지엽적인 주제, 고급 재무관리, 대학원에서 배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요. 거기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죠. 하지만 보수적으로 가르치기는 다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갈 거예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재무관리는요. 이론이 너무 많아요. 계속 이론이 지금도 쏟아지고 있거든요. 회계 기준은 딱 틀이 있어요. 이 안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재무관리, 원가관리회계 이런 것들은 교수님들의 논문을 따가지고 만든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논문은 계속 생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예반까지 가면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에 끝내야 돼요. 재무관리랑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응? 아시겠죠?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 GS 모의고사라는 거는 2차 대비로 여기 있는 모의고사 특강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는데 3회 정도 볼 거예요. 3회인데 얘는 동차반 듣고 GS 모의고사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유예반들은 뭐 GS 모의고사 학원별로 다 보거든요. 사실 유예생들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식인지 아시겠죠? 재무관리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나머지 과목들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회계사의 유예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붙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재무회계를 붙는다, 세법을 붙는다, 재무관리를 붙는다, 원가관리회계를 붙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2차 때 회계감사를 붙는다. 이 5가지 과목을 2년 안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되 주요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재무관리에 한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 과목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커리큘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